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기 아파트 70% 정도 줄었다. 현황이 어떨까요? 요 질문이랑 국토부가 편법 증여 거래조사 발표했던데 사례 좀 보여주세요.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부 보도 자료를 보시면요. 등기 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 신고 후 미등기가 66.9%가 감소를 했다. 즉, 예전에는 거래 신고하고 미등기를 하는 인간들이 많았는데 등기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서 거래 신고 후에 등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진 거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뭐 맨날 정치색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맨날 문재인 정부만 편들고 윤석열 정부 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등기 정보 신고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잘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건 잘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거래 신고 후 미등기, 즉 거래 신고 후 미등기 후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취소. 거래 신고 후 미등기 후 취소. 자,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가느냐? 거래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동탄 23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요 41평이 23억이 아니고 22억이네요. 22억을 찍었는데 문제는 이 21억 거래가 23년 9월에 있었고 23년 8월에 20억짜리 거래가 있었죠. 근데 얘는 등기가 되었는데 얘는 미등기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지금 8월 26일인데 오늘이 3월 18일이니까 거의 한 7개월째 미등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다. 60일을 넘긴 거래를 미등기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 안 했다는 소리죠.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 찍어놓고요. 그럼 21억짜리 거래가 떴죠. 얘는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슬그머니 취소를 하더라도 여기에 21억 거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단지의 시세는 21억처럼 보이는 거고 이 상황에서 지금 22억짜리가 또 뜬 거다. 그런 것들이 매우 감소를 했다는 소리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 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 의심 행위는 103건이었고, 그러니까 103건 중에서 87건의 거래라는 소리는 적어도 16건 정도는 중복으로 들어갔다는 소리죠. 한 인간이 두세 건씩 한 것도 많다. 그런 거고, 사례를 한번 보면요. 어떤 것이 있느냐.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 의심.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특수관계인, 시부모 며느리 간 거래로서 주소지가 동일하고 근데 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참 많이 하던 짓이 뭐였어요? 집값 올라가던 21년도에 끝물인 사람들은 팔아치우고 마음 급해진 초보들만 샀죠.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주전세.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근데 주인은 팔고 싶어해. 그러니까 주인이 전세 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세 시대 맞추고 일단 차익 주고 갭투기 형식으로 사도록 만든다. 그런 느낌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특수관계인 간에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매매 거래대금 28억 중 15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조달.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살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줬다가 슬금슬금 증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잡혀 나왔다. 또 기업 자금 대출. 그러니까 기업 운영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놓고서 요걸 주택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요것 역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장모와 사위딸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기업 운용을 위해서 대출을 받아놓고서 요걸 토대로 사위가 장모한테 뭐 집을 팔고 뭐 사도록 만들고 그래서 1차 중도금 지급하고 뭐 이런 형식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아서 1.6억 원을 매도자에게 대여하고 상계 명령으로 시세 대비로 4억 원 낮은 가격에 본건을 매수해서 기업 자금 대출이 주담대로 흘러 들어갔다. 또 이게 허위 신고 및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모친에게 2억 1천만 원으로 차입한 다음에 요거를 거래 신고를 4.6억 원에 했다. 실제 거래 금액은 4억 원인데. 그래서 거래 금액보다 높게 거짓 신고를 해서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차입한 금액 돈 빌려가지고 산 거예요. 엄마한테 돈 빌려서 엄마 집을 산 거예요. 이런 편법 증여까지 되고 있다. 자, 매수 매도인 간의 거래에서는 다운 거래일 때만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저거는 특수거래다. 근데 올라간 것은 정당한 거래다. 언론에서 매번 그렇게 떠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은데 올라간 거래도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다운거래뿐만이 아니라 다운계약뿐만이 아니라 업계약도 장난질 많이 친다. 근데 업계약은 신고가라고 언론에서 떠들어주고 다운계약은 특수거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밝혔던 거 뭐였어요? 1cm 엄청나게 업계약 됐었죠. 신고가 찍어가지고 봤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등기 떼보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매도인은 개인이고 매수인은 그 개인이 낸 법인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신고가를 찍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가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영상 올리기 전까지 어떤 언론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올린 다음에 우리 거 보고 나서 뒤늦게 여러 가지 기사들 떴는데 또 우리 띄워주긴 싫으니까 우리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용만 싹 베껴가지고 올린 언론들이 어마어마했다. 그때 우리가 올린 다음에 며칠 있다가 쭉쭉 올라왔어요. 저런 것들 보면은 특수거래 장난질 치는 것 중에서 저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고 미등기만 보더라도 딱 미등기 없애버리니까 등기 없는 거래들이 사라졌죠. 등기 없는 거래들이 가격을 띄우려고 등기가 없겠어요? 가격을 낮추려고 등기가 없겠어요? 상식적으로. 자전거래했다가 취소하는 건데 자전거래했다가 취소하는데 내 집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하겠어요? 내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다. 또 어떤 사례가 있어요?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그래서 자녀에게 대여를 해주고 이 대여받은 자금으로 69억 빌려가지고 64억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50억 원 정도를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활용했다. 그러면 한 14억 정도는 대출을 받았다는 소리겠죠.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깎아주고 뭐 세금 깎아주고 양도세 깎아주고 다 깎아줘야 된대요. 자, 우리 2020년 거래량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갑자기 2020년 6월에 거래량이 폭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2,000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때 얼마였어요? 15,122건. 왜 이렇게 폭증했을까요? 우리 2020년 6월에 거래량이 폭증한 이유 아시는 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양도세가 비싸서 증여한다. 근데 양도세를 싸게 만드니까 편법 증여를 한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만약 코로나 때문에 집값 올라와서 거래량이 늘어났으면 요때도 늘어났으면 요때도 늘어나고 요때도 늘어나야죠. 이때 싹 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 했죠. 2020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 가구수가 급증했다.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수가 급증을 해요. 왜 가구수가 급증했어요? 4인 1가구 4주택이 양도세 중과 완화했을 때 1인 4가구가 각각 1주택씩 나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 한 명이 나눠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1인 가구 4개로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직도 4인 1가구에 살고 있는 거다. 명의만 분산해놨지. 이런 짓거리들 이때 했던 거예요.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면 편법이 늘어나고 그런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완화를 해주라고 그래요? 근데 양도세랑 소득세랑 지금 세율 어때요? 저런 것도 가지고 가구수 들어갔다고 분급 부족 같은 소리 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양도세랑 지금 소득세랑 세율 어때요? 똑같아요. 중과 안 하면 똑같아요. 중과 안 하면 양도소득세랑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가 똑같은 비율로 나가요. 소득에 따라서. 그러면 불로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가치로 인정을 하겠다. 이 소리죠. 근데 왜 1가구에는 양도소득세를 잘 안 매겨요? 1가구 1주택에는 비과세도 있고 잘 안 먹여요? 이 경우는 실거주가 많으니까. 근데 2주택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2주택이라도 일시적인 2주택은 실거주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있는데 그거를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문제였던 거고 그건 한 6개월이면 되지. 그러니까 완화를 하면 완화를 할수록 편법을 더 많이 쓰는데 자꾸 완화를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야지 거래가 활성화된다느니 그래야지 뭐 사람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뭐 공급이 늘어난다느니 이 땅 불화를 치면서 그런 거고 저런 짓거리 아직도 하고 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가 아파트 매입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신고가도 가끔 나오겠죠.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 신고가 찍어봤자 그게 전반적인 추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난질일 뿐이지.
저런 것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 계속 있었는데 다만 그래도 이번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거래 취소 사례를 공개하면서 거래 취소로 장난질 치는 게 사라졌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미등기 사례를 공개하면서 미등기로 하는 장난질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조금씩 없어져 가고 있는 거다. 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했었죠. 아킬레스는 절대 거북이를 잡을 수 없다. 아킬레스보다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시작하는데 아킬레스는 분속 10m고 거북이는 분속 1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킬레스가 100m로 오면은 거북이는 10m를 가죠. 그럼 아킬레스가 10m로 오면 거북이는 또 1m를 갑니다. 아킬레스가 1m로 오면 거북이는 0.1m를 가요. 이래서 평생 못 잡는다. 그래서 이게 법이고 이게 범죄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100m 떨어져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100m 떨어지는 게 아니라 0.1m만 떨어지는 데까지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100m, 1m, 0.1m까지 줄여가는 이런 과정인 거고 그만큼 범죄 사례가 줄어들게 되면 점점 더 좋아지게 가고 있는 거고 그게 그렇게 되는 거다. 저런 것들이 많이 줄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편법 증여라든가 혹은 뭐 편법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대를 교란시키고 있지만 대세는 못 바꾼다. 저런 것들 때문에 뭐 4억짜리 4.6억으로 해가지고 먹신거가 찍었다고 하면은 그거에 속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고 결국엔 그런 자전거래들이 안 통하면 망하는 거다. 아직도 집에 미쳐서 그런데 저런 것들도 법이 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